아무리 싸게 계산을 해도 35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350만 원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터무니없는 퀄리티다. 이 퀄리티에 350을 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상품성이 제로인 거지. 이번 주에 완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본 마지막 씬이죠. 문 달고 경첩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좀 애를 먹으면서 달아가지고 문 설치를 끝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완성을 봤어요. 여기다 이제 추가 작업을 오늘 한 건데, 이것도 이제 무비 컷이고, 요 안에 문이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경첩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여기 이제 스토퍼를 달아주는 작업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문을 양쪽으로 내줬고요. 이게 고양이가 탈출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닫고 옆에 가서 열면 고양이가 이제 저쪽에 있을 테니까 여기서 문을 열고 뭐 청소나 정비 같은 걸 일을 보고 문을 딱 닫으면 고양이가 못 튀어나온다, 뭐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햇빛 때문에 양쪽에다가 다 문을 달아주는 건 좋은 선택 같진 않아요. 뭐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문제점을 체크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겠죠. 바닥에 단열 작업은 이제 마누라님이 해놨고, 아무래도 마누라님은 이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가 조금 이제 빈틈이 좀 났는데 어차피 2장을 깔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냅니다. 이렇게 단열재 작업을 하고, 이건 뭐 하는 거냐면, 고양이는 3차원으로 입체 기동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뛰고 막 점프하고. 그래서 이 공간이 겨우 한 평 조금 넘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지만, 고양이는 면적도 중요하지만 이 위로 이제 3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 면적을 전체를 쓸 수 있으면서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집은 너비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데, 고양이는 조그맣게 짓더라도 층을 많이 넣어주면은 뭐 또 넓게 쓰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벽에 붙여가지고, 이거는 캣타워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캣스텝을 길게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앉아서 햇볕도 받고, 사이 안 좋은 고양이끼리는 2층 3층 나눠 앉아가지고 햇볕 받고, 이쪽으로는 이제 쭉 놔서 잠도 자고 뭐 또 역시나 햇볕도 받고 이동할 수 있게끔 박아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레벨기로 수평대만 딱 맞춰가지고 스텝만 달아주면 되니까 벽에서 15cm, 17cm 정도가 튀어나오게 박아주면서 이게 팍 떨어지면 안 되고 쳐져도 안 되고 그걸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냥 타카로 뚝뚝 박아주고요. 이제 벽에 기둥을 심어놓은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그건 메모한 상태로 타카를 전체적으로 박아서 기둥대를 고정해주고, 여기에 이제 의지해서 17cm 튀어나온 상태로 요 바가 하나 더 붙게 되는 거죠. 요 바가 잘못 붙이면 아래로 추락하거나 처질 수 있다 보니까 부목을 잘 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밑에도 하나 더 받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목을 붙여주는 거죠. 1차적으로 짱짱하게 붙여준 상태에서 바깥으로 확장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확장되는 작업에 아주 약간의 수학과 그 다음에 아주 약간의 그 노하우,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풀 겁니다. 기둥대는 여기 레벨 맞춰가지고 박아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로 왔어요. 여기서 부목을 잘라줘야 되죠. 이렇게 45도로 자르고 그대로 45도로 자릅니다. 쭉 45도로 자르는데, 이 부목을 보시면 제가 부목을 가까이서 찍은 게 있는데 이렇게 같은 각으로 딱 잘랐어요. 왜 이렇게 자르냐, 요렇게 해서 각도를 지금 요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같은 각을 줬단 말입니다. 원래는 부목을 만들 때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만들어요. 사다리꼴로. 그래갖고 여기를 45도씩 전부 45도씩. 그러면 이제 얘만 붙이면 45도 직각을 딱 맞춰주니까. 근데 제가 왜 여기를 요렇게 했느냐, 요렇게 붙이면 여기에 아까 기둥에 붙인 벽이 들어가고 여기에 또 벽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눕혀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벽이고, 여기에 확장되는 17cm 확장되는 바가 여기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부목을 붙이겠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일단 여기서 타카 박고 여기서 타카 박으면 되니까 고정을 튼튼하게 해주기가 좋습니다. 한 방향으로 부목을 잘라주면.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요. 같은 각으로 45도씩, 그러니까 역방향이에요. 각은 역방향으로 주는데 재단은 한 방향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재보면 요렇게 삼각형이 되는 거죠. 요 삼각형. 그러면 간격을 구하기가 쉬워져요. 왜냐,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으면 여기가 요 빗면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 배웠다고 또 이제 잘난 척하기 시작하는 건데, 흔히 학교에서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3, 4, 5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대표적인. 무슨 소리냐, 요 면이 3이고 여기가 4면 이 빗변이 5cm다.
라는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여기를 정삼각형으로 만들 거니까 A랑 B가 같으니까. 그러면 3, 4, 5가 안 되고 3, 3은 어쩌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3, 4, 5의 법칙은 못 쓰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기본은 못 쓰고 3, 4, 5로 만들면 A가 3, B가 4.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각도가 틀려지니까 뭐 30도, 60도 이렇게 각을 따로 줘야겠죠. 그러니까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뭘 써야 하느냐? 3, 4, 5가 아니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의 제곱이다. 네, 요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또 다르게 보는 거래요. 저는 예체능입니다. 저는 수학 잘 몰라요. 여기 빗변이 C인 거죠. 요 빗변을 구해야 제가 이 부목의 길이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루트 2 아세요? 미리 답을 말해버리시.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A의 길이를 아니까 A의 길이가 17cm인데 이 루바 있잖아요. 이 각목의 길이가 2.7. 그러니까 두 자루 위아래 두 개 들어가니까 5.4. 5.4가 들어가니까 5.4를 빼주면 수학 시간이 되면 또 많이 나가실 수도 있는데 17에서 5.4를 빼면은 11.6이 나옵니다. 그러면 11.6의 제곱 플러스 이 B도 똑같은 거죠. 정삼각형이니까 제가 한 건 정삼각형이 아니라 A랑 B가 이제 각 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이니까 11.6의 제곱은 이제 C의 제곱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진짜 수학이라고는 1도 모르는 놈이 수학을 가르치고 앉아.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 2 가로 열고 11.6의 제곱 가로 닫고는 C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요거 곱하는 거야 뭐 쉽죠.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도 되고 요 C의 제곱, 이 C의 제곱이 무엇이냐? 그럼 만약에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럼 계산기를 두들기면은 대충 이게 어떻게 나오냐? 11.6의 제곱이란 말은 11.6 곱하기 11.6입니다. 11.6 곱하기 왜 이래? 자, 다시 끄고 저는 수학을 몰라요. 11.6 곱하기 11.6은 134.56입니다. 134.56 이거를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곱하기 2는 269.12가 나옵니다. 269.12가 답이 나오려면 수학을 하니까 점점 머리가 나빠지고 있어요. 저는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그러면 C는 뭐냐? C의 제곱은 269.12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답을 알아낼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지금 목소리 길님이 얘기한 대로 제곱을 값을 알려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269.12인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C잖아요. C는 제곱값을 이제 풀으려면 269.12에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쉽죠? 네, 이렇대요. 이거에 루트를 씌우면 이제 제곱근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C의 제곱은 269.12의 값과 같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이 둘이가 똑같은 거래요. 위아래가.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그럼 이게 되게 쉽죠? 이제 각 구했죠? 그러면 그 부목의 길이를 루트 269.12의 길이로 잘라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고 저는 잘 몰라요. 루트 269.12를 자연수로 바꾸는 방법을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글에 들어가신 다음에 구글에서 루트 269.12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검색을 누르면 답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269의 제곱근 뭐 이렇게 하면서 답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AI 뭐 챗GPT 같은 데다가 루트 269.12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무료 프로그램 수준에서 답을 줍니다. 그걸로 물어보셔도 되고 굳이 이거를 인수분해한다 그러나? 뭐 그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른 넘어가야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다닐 때 야 이런 거 배워가지고 뭐하냐? 나중에 가면은 뭐 하나 써먹을 데 없는데 라고 하는 놈들 입을 틀어 막아버리셔라. 쓸모가 있다더라. 하나 보니까 이 나무에 그냥 톱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꼭 배울 필요가 있다. 요거를 이제 그 계산을 통해서 길이를 재서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요 부목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한 10개, 한 20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박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갖고 일단 하나를 박아줍니다. 피스 하나만 딱 쳐가지고 탁 하나만 쳐서 박아주고 옆에도 하나 박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주는 거죠. 대주고 박아줄 수 있어요. 여기도 박고 그 다음에 레벨기를 올려서 수평을 잡아주면 되죠. 그럼 뭐 어렵지 않게 평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요 길이가 120인가 150인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부목 6개 정도면 충분히 짱짱하게 박힙니다. 그러고도 부족하면 여기에 45도 사다리꼴로 자른 부목을 추가로 더 붙여주면 되고 그거까지 작업을 했어요.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여기 부목을 껴서 이제 일단 자리를 잡아놓고 부목을 하나씩 껴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일자로 부목을 붙이면 양쪽에서 다 타카를 낄 수 있다 보니까 튼튼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여기도 이제 45도로 껴가지고 부목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쭉쭉 진행이 나가죠.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길이를 딱 재보면은 이제 어디로 잰 거야? 아 17이 아닌가 보구나 내가 한 게. 아 14.5가 나왔네. 14.5래입니다. 14.5. 아무튼 계산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 작업하면서 든 생각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할 걸 그런 생각이 있지. 그 우리 부모님이랑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후대들도 똑같은 후회를 하겠지. 공부 좀 할 걸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평 잡고 이제 박아주고 부목 대고 뭐 조립해주고 똑같은 작업입니다. 요거를 해서 위판을 올려주면 캣 스텝이 완성이 되는 거죠. 부목부터 붙여주고 여기다 이제 연장 작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연장 붙이고 요 옆에 보시면 여기 이쪽 보시면 층이 졌잖아요. 여기선 이렇게 나가는데 딱 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계단이 되는 게 여기 이 계단 위아래로 물어줄 수가 있어갖고 훨씬 튼튼하게 작업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일자로 붙여주기를 원했었는데 수평을 잡다 보니까 이게 층이 지더라고요. 근데 층이 지니까 오히려 좋아. 그 정도 위아래로 잡아서 더 튼튼하게 붙여주고 아래쪽은 이제 역방향으로 이쪽은 이쪽 계단을 위로 이 위쪽 계단은 약 한 칸 아래로 그렇게 해서 물어줬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요 안에 두 층에 각각 고양이가 한 마리씩 이제 수고양이가 한 마리씩 수납이 될 건데 그 친구들은 요 방 안에는 이제 암고양이들이 있다 보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여명의 눈동자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채시라와 최재성처럼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여기를 방충망으로 다 싹 발라버렸지만 그래도 냄새라도 맡고 얼굴이라도 보라고 이쪽에도 지금 칸을 하나 놔서 암고양이들이 이제 다가설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줬어요. 고양이 인권에 굉장히 신경을 쓴 고양이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그냥 각자 부목 하나씩 돼가지고 V자로 해서 스텝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강목이랑 수평대만 있으면 요번에는 45도 딱 마른 목골로 사다리꼴로 작업을 해가지고 요걸로 옆에 벽에 딱 붙여서 패스텝 아래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각을 지지해주는 요게 없으면 아무래도 좀 낭창낭창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걸 방어해주는 부목을 붙여주는 거죠. 여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박아주면 되고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한 자리마다 타카를 한 6방 정도씩 박아주면 꽤나 튼튼하게 이제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틀은 다 끝이 나고 요 하판을 잘라서 위에다 얹어주고 페인트 칠하면 캣스텝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서서 이동하기 위해선 최소 폭이 10cm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14.5cm로 했냐면 고양이가 누울 수 있잖아요. 여기에 누울 때 완전히 다리 쭉 뻗고 눕게 하면 또 사람이 지나다닐 때 그만큼 면적이 좁아지니까 타협을 해서 고양이가 그냥 얌전히 이렇게 엎드렸을 때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한 그게 한 14.5c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그만큼을 주고 또 사람이 정비하고 청소하고 할 때 편리하고 그만큼을 이제 타협을 본 거죠. 완전히 편하게는 못 눕더라도 또 이런 각진 데다가 누우면 또 어떻게 누우니까 그 정도까지는 니들이 양보해라 뭐 이런 의미로 14.5cm로 공간을 줬어요. 그리고 뭐 이제 타카 툭툭 박아주면 그냥 작업이 끝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톱질한 이유는 여기 기둥에 기역자로 파이니까 그거 잘라준 거고 대단한 작업은 아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작업 반복하는 게 이제 씬이 좀 많죠. 올려놓고 타카 받고 올려놓고 타카 받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끝내고 여기는 이제 스토퍼 위에다가 살짝만 튀어나오게 그렇게 나무를 박아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스토퍼 처리해 준 거고요. 이게 스토퍼는 손이 자주 닿지 않는 곳,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분이면 맨 위에, 아래쪽에 있는 분이면 그래도 위에 달아주는 게 좋아요. 밑에 달면은 좀 아무래도 걸리적거리니까. 그래서 스토퍼 전부 문에다 하나씩 살짝 튀어나오게 달아서 스토퍼 작업을 해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토퍼도 완료됐고 캣스텝도 완료가 됐습니다. 요 틈에 합판 잘라 붙인 거 여기 뭐 요런 데는 그냥 실리콘 바르면 돼요. 실리콘 발라서 빈틈 채워주면 되고 굳이 퍼티나 뭐 이런 걸 발라줄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 넓이로 캣스텝이 되는 거죠. 여기 누워서 햇빛도 받고 또 이걸로 인해서 그늘도 살짝 질 거고 안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고양이 집을 할 때는 따로 캣타워를 안에 넣어주는 것보다
것보다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스텝을 박아주는 게 공간 활용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 집 짓는 분들한테는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사람이 어떤 물건 올려놓고 이런 공간도 되니까 추가적으로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은 요런 거 하나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집에다가 하기에는 좀 그 벽을 뚫어야 되니까 단점이 되지만은, 고양이가 많은 분들은 외부에 이렇게 하나 지셔가지고 놔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쭉 둘러보기 좋다, 이 정도고. 이제 뭐 사실상 거의 다 진 거고요. 여기다가 경첩 문을 걸어 잠가야 되니까 고양이들 탈출 못하게 흔히 볼 수 있는 문고리 달아줬습니다. 문고리 뭐 어렵지 않죠. 그냥 피스로 툭툭 박아주면 되고, 문마다 하나씩 달면 되니까 문이 5개라서 5개 다 이렇게 달아주는 작업을 했고요. 여기도 문고리 다는 씬이고, 근데 문제는 이 문고리 달고 손잡이 있는 쪽에 자꾸 그게 있다는 거죠. 요 철망이 뽀꼼뽀꼼 일어나면서 손으로 손잡이나 문고리를 잡을 때 콕 찔러서 아프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식으로 한 요 방충망 마감은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건물이 좀 너저분해 보이고 미적으로도 좀 아닌데다가 손에 상해를 준다. 그래서 그냥 강목에 말아가지고 받고 강목 2자루씩 연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마감을 하는 게 훨씬 깨끗하고, 그게 좀 더 이렇게 이쁘게 끝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한 것 같다 싶더라고요. 보기에도 조금 지저분하죠, 이 부분. 이런 데가. 여기에도 잠금장치 들어가는 거고요. 요 잠금장치가 그냥 제일 싸면서 마감하기 편하면서 제일 범용적이죠. 이렇게 달아서 마감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그냥 숟가락 하나씩 꼽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따로 자물쇠 할 필요도 없고 도둑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청소해야 되고 전체적인 완성은 됐다고 봐야죠. 이제 고양이 수납하면 되는 거고. 볼만한가? 저는 솔직히 저는 이쁘거든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약간 해산의 고통 뭐 이런 거 느낌 때문에. 영희씨 입주 언제 예정인가요? 이미 입주했어. 오늘 여기 입주를 해버렸지. 얘는 이뿌이라는 고양이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그 승깔 들어온 놈이나 수코양이, 그런 애들은 여기에 이제 각 격방에 격실에 수납이 되고, 나머지는 여기 전체 공간을 쓰면서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거죠. 위에 장판 깔아가지고 단열재 위에 막아줬고, 이제 수코양이 이렇게 뭐 간단한 캔 같은 거 올려놓고 고양이 화장실 넣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고양이들은 이런 데를 쉽게 오르내리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쁘게 생겨서 만족하는 듯. 만족을 하겠어? 좁아 터졌는데. 그나마 좀 답답하지 말라고 이런 거 설치해주고 넓게 쓸게 해주는 거지, 자연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답답하지. 이게 대각선으로 문을 달다 보니까 여기 빈틈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문풍지로 막아주면 됩니다. 고양이들은 잘 돌아다니죠. 이게 좁은 것 같아도 고양이들은 쉽게 잘 다녀요. 고양이들은 머리만 지나갈 수 있으면 통과할 수 있고, 은근히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데도 별 부담 없이 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에 짜놨던 부속 가구들을 몇 개 넣어주면 그럭저럭 인테리어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거 말고는 이제 방석 한두 개면 끝난다. 이걸 판매하신다면 얼마에 파실 건가? 이건 판매가 불가능해. 이거를 완성시켜서 판매하는 건 불가능하고, 모듈로 만들어서 배송해주고 이제 소비자가 조립하는 형태로는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가면서 부서질 위험이 커가지고 상품 개발을 따로 해야 되는 거지, 이대로는 팔 수 없다. 만약에 출장 제작을 한다, 내가 나가서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내가 생산하는 기간이, 지금은 내가 주말에만 이틀씩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걸렸는데, 그게 4월 4일 날인가 시작을 해서 오늘 끝났으니까 한 달 반. 그러면 6주 잡고 이틀씩 6번이니까 12일 걸리는데, 내가 프로로 뛰게 되면 12일이 아니라 5일 정도 걸리겠지. 5일이면은 이제 인건비 계산을 해야겠지. 5일 인건비면은 인건비만 한 250. 그다음에 원자재 사야 되고 제작 기간 들어가고, 그러면 안 맞지 단가가. 얼루가 생각을 해봐. 내가 이거를 그러면 최저가로 계산을 해도 450 정도가 나온다는 얘긴데, 450 주고 이걸 짓겠니? 안 짓지 않을까? 나는 이거를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도 만들어 보셔라, 요런 아이디어도 있지 않냐, 그런 제안 정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고 영상을 올린다. 예전에 닭장은 모듈로 져가지고 이동해서 조립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 반면에, 이거는 통짜로 올린 거지 그냥. 요거 안 했네. 다시 봐서. 고양이는 목공만 좀 만들어서 사는 건데, 이거 목공을 몰라도 돼. 직각자만 있으면 돼. 이거 하기 쉬워. 내가 다 구조를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페인트 어떤 걸 칠하고, 뭐 바닥에 레미탈 뭘 사서 칠하고, 이런 깔고, 뭐 보도블록을 깔고, 이런 걸
공정을 세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몰라도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만드는 거는 전문 목공 기계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루바집에서 떼오면 되고, 몰딩하는 루바집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데서 떼오면 이런 캐스텝으로 쓰인 루바를 그냥 재단에서 판매하는 걸 사오면 되고, 그거에 맞춰서 껴주면 되고. 잠깐 그 얘기하다가 또 못했는데, 여기 이제 멀티탭을 여기 설치했잖아요. 위에도 달았거든요. 위에 천장에도. 전선 배치는 이제 문이랑 고양이들이 지나다니는데 간섭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설치해주면 되고, 왜 멀티탭이 필요하냐면 일단 고양이는 추우면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겨울에 난방을 좀 해줘야 돼서 전기장판이나 전기 방석 같은 거 그런 거 깔아줘야 되고, 그리고 고양이는 변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가 많으면 양도 또 꽤나 푸짐하기 때문에 그거를 냄새를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안에가 매캐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진짜. 그리고 털도 굉장히 날리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돼서 그런 거 작업하려고 이렇게 전기 작업을 했고, 여기는 좀 배선이 엉망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두꺼비 집처럼 이렇게 나무로 한번 감싸주는 작업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양이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질겅질겅 씹게 되는 일도 있고, 여기 좀 말랑말랑하니까. 그리고 스크래치라 그래서 발톱으로 긁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감전할 위험도 있고 좀 이런저런 안 좋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대로 끝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싸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마감은 이제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전선을 놓고 타카로 찝어서 작업을 해줬는데, 이 작업보다는 케이블 타이에 아예 피스를 박을 수 있는 구멍이 달려있는 케이블 타이가 있어요. 그거를 구입해서 케이블 타이로는 감기만 하고 피스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밖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선이 이렇게 꼬여있는 덩어리는 그다지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새로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쪽은 이제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접어가지고 벽에 딱 맞춰서 붙여줬는데, 여기 있네. 초점. 그치. 맨 위에는 여기 이제 묶은 걸 어떻게 묶어봤냐면, 우리 빵봉지 식빵 사면 이렇게 철사로 돼 있는, 코팅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조여놓잖아요. 그걸 풀러가지고 박아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지저분하다. 그래서 타이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임시방편으로는 꽤나 쓸만하다. 이렇게 해서 전선을 고정해주는 용도로. 이 방법보다는 내리면 이렇게 돼 있죠. 케이블 타이를 하나를 내서 타카를 박으면 그 타카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케이블 타이가 그냥 툭 끊어져 버리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앞에서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케이블 타이를 반으로 접었어요. 반으로 접으면 케이블 타이가 이렇게 이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은 요거랑은 달라요. 그래갖고 이렇게 반으로 접고 여기다 타카를 딱 때리면 약간 이렇게 축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안 끊겨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반을 접어서, 케이블 타이를 반을 접어서 타카를 쳐서 고정해주면 나름 짱짱하게 고정이 되더라, 그런 얘기 하려고 따로 추가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요것들이 맹수랍시고 또 밤 되니까 눈에서 안광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작업이 완료가 됐죠. 다시 보자면 좀 아무래도 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공간을 안 냈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하게 마감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고양이들 그냥 찍어 놓은 건데 나름 뭐 편안해 보이죠? 뭐 그렇게 불편한 것 같진 않아요. 너무 이 캐스트 폭을 좁게 준 것 같아갖고 좀 누워있기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까 줄자로 재서 보여드렸지만 14.5cm입니다. 근데 14.5cm인데도 뭐 괜찮게 누워있더라고요. 나는 엎드려 있게만 해줬는데. 길고양이는 못 들어가겠죠. 길고양이 절대 침입 안 되고 안에서 밖으로도 못 나가고, 이게 널널해 보이지만 최소 간격이 5cm라 절대 들고 날 수가 없다. 그거는 계산을 했다. 5cm 이하로 틈을 주면 들고 나는 건 불가능하다. 여기도 문풍지 발라서 전체를 막아줬고, 일단 빈틈을 최대한 없애놔야 나중에 방충망 같은 데는 겨울에 비닐 같은 거를 치면 되니까, 하우스 비닐 쳐서 보온 작업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곳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고양이장은 이제 마감을 봤습니다. 벌써 이렇게 고양이 넣어놓고 나니까 나는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작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전선 배치 같은 거를 미리 홈을 좀 내놓고 하는 게, 아무래도 사람 사는 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니까 조금 너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경험이 한 번 더 쌓였으니까 다음에 질 때는 좀 더 고퀄리티로 질 수가 있겠죠. 원루기가 말한 대로 이거를 판매한다 그러면 최소 인건비를 책정해서 받아도 아무리 싸게 계산을 해도 35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350만 원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터무니없는 퀄리티다, 이 퀄리티에 350을 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상품성이 제로인 거지.
그러면 이걸 팔려면 퀄리티를 많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나 누구한테 뭐 판다 만다를 따질 수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판매 퀄리티까지는 못 갔다, 습작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나는 또 이런 판단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왜 그 사람이 뭘 만들면 해산의 고통 비슷한 걸 느끼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거는 넘어섰고 이제 하도 만들다 보니까 그냥 대충 만들어 보면 아 이거는 팔 수 있다, 이건 못 판다, 거기까지는 견적이 나와요. 그렇다고 이거를 원가만 받고 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누구한테 해주거나 할 물건은 아니다, 식구니까 하는 거지. 다만 원룸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동네고, 그다음에 저도 강아지 기르니까 강아지를 위해서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띄워오는 가격에 나무를 주고 장비류들은 공짜로 빌려줄 수는 있어. 그냥 갖다가 네가 만들어봐라, 그리고 뭐 노하우 좀 알려주고 뭐 그런 건 가능하지. 이런 게 알아두면 나쁘지 않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결국에는 요게 이제 완성작이고 끝나는 겁니다, 요걸로. 근데 이거는 전체를 제 요 모습은 쏙 빼고 이제 무비컷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따로 올릴 겁니다. 굉장히 압축을 많이 해서 한 편으로 딱 공구리 치는 것부터 완성되는 것까지 딱 끝나게 이렇게 해갖고 그걸 무비컷으로 올리고, 그 편집을 위한 주에는 한 주를 제가 라이브를 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재나 이런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도 한 주 세이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한 주는 다 쉬고 요것만 오로지 편집한다, 나면은 또 이제 소재 가지고 다음 거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이 고양이보다는 그 마누라님이 마음에 들어 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마누라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고양이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하기는 어렵고, 이제 나머지는 다 마누라님의 몫이다. 이렇게 고양이장은 완료가 됐습니다.